자, 여기 오늘 먹방 나인에 와 있는데, 민영아, 오늘 3일절 앞두고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한번 저 카메라 보고 인사말 한번 먼저 시작해보자. 네, 여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 평화의 소녀상 시 낭송을 했던 이민영 학생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천중학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종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작가 문학 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3.1절 관련해서 아직 3.1절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제자 귀양 사랑 소녀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귀양 사랑 소녀로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3.1절 앞두고 오늘 여기 오게 된 계기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3.1절 날 원래 기림의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지금 코로나의 이제 유행 여파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코로나 여파로 그 활동을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역사적인 날을 기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3.1절 작년 3.1절에도 선생님 우연찮게 이렇게 행사하는 걸 같이 못했지만 봤었는데 항상 3.1절마다 했었던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 있었나요, 그건? 저는 3.1절 날에 이제 서울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이제 장소를 찾아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가까운 보령 지역의 소녀상 앞에 가서 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이제 뭐 신앙송을 한다든지 제가 썼던 수필 이런 낭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소녀상과 관련돼서 3.1운동과 같이 연관 지어서 많이 발언했던 영상을 많이 남기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쉽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자, 귀양사랑이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귀양을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영화 귀향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처음 알았었는데 그 이후 처음 제가 접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관련된 영화가 귀향이었거든요. 근데 귀향이라는 영화를 저는 예고편도 보지 못했고 개봉 사실도 알지 못했던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추겨서 갑작스럽게 귀향 개봉일날 오후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꼭 봐야 된다 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영화 내용을 끝자락까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고편도 보지 않았고 귀향이라는 뜻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끝자락에 이제 위안소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함께 이제 엔딩 장면에서 할머니들이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리신 그림들이 한 장 한 장 이제 띄어지는데 그 스크린 속에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남모를 아픔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슬픈 상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귀향을 저는 제 자발적으로 가서 영화관에서 7번을 보고 그 뒤로 이제 영화 대본을 녹음해서 대사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피해자였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이제 혼자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닉네임도 귀향사랑 소녀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제 귀양 영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피부로 많이 느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장으로 직접 나눔의 집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몇 번 갔었죠? 나눔의 집은 총 3차례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차례가 몇 번째 방문이었나요? 무엇보다도 첫 방문도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제가 2번째 방문했을 적에 할머니들을 아무도 못 뵈었었어요. 할머니들 외부 일정이 있으셔갖고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보고를 드리는데 또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손목을 붙잡으시면서 이제 좀 애달픈 목소리로 저한테 우리 강아지 언제 오냐 혹시 올 시간 됐는데 왜 오지 않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당시 할머니 강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인터넷상으로도 공부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조남도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사무실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성함이 하저면 할머니고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가끔 면회를 오는 손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면회 오거나 방문하시는 방문자들 보면 손주 생각이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건도 그렇고 이제 할머니의 장례식도 제가 이제 참석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억이 왜 나냐면, 당시 할머니의 성함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할머니한테 좀 따뜻한 말로 이렇게 격려할 수도 있었는데, 당혹스러운 나머지, 할머니의 말에 좀 다정다감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에 찾아가서, 이렇게 좀 조문하지도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과 좀 죄책감이 아직도.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귀향을 통해서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나눔의 집에 몇 번 방문을 해서 할머니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느낌을 얻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보령 지역에 살고 있는데 보령 지역에 살면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을 행동으로 표출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소개 좀 해줄래요? 보령 지역에 살면서 저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수요 집회나 뭐 이런 큰 현장에 참석해 보기도 했지만, 보령에서는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여자 중학교에 한번 가서 이제 선생님 강의 시간에 제가 끝자락에서 제 이제 이력들을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학생분들의 나이에도 이런 피해자분들 계셨고, 지금 시대와 과거의 시대의 소녀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었고, 이제 뭐 보령에서 이제 소녀상 청소도 하고, 이제 보령에는 다른 소녀상과 달리 이제 소녀상의 의미가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은 소녀상에 대한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가 다른 평화비보다는 좀 다르게 오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모양 형태도 좀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제 소녀상에 대해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소녀상 건립이 된 다음에 활동 부분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소녀상 건립할 때도 앞에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소녀상 제막할 때 모금 활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녀상이 건립되게 된 과정 있으면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줄래요?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령 소녀상은 이제 후원금만으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제 폐핸드폰 모으기나 아니면 헌어 수거, 뭐 이제 홍보 포스터 이제 돌림으로써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후원금도 모금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이제 소녀상을 건립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소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늦게 아는 게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 커서, 제 스스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가게 하는 영업집들을 찾아가면서 홍보할 때는 그 집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점에서 이제 소녀상에 대한 의미나 또 할머니들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소녀상은 이런 뜻을 기르기 위한 거다 라는 홍보도 했었고, 이제 헌어수거나 뭐 이런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후원자 명단을 적어서 대표님께 제출하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폐핸드폰 뭐 이런 모금할 때도 이웃분들한테도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녀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 재작년이었나요? 그 8월 14일 날 서울을 방문을 해서 답사 중에 이제 기림의 날 행사도 갔었고, 나눔의 집도 갔었고, 거기서 할머니들도 우연찮게 보고 느낀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대표적인 우리 위안부란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던 대표적인 행사가 그런 행사들인데, 그거 가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히 한번 소개 좀 해줄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NS나 이제 보령 지역 이제 소녀상 활동으로만 했었지, 이제 실제적인 수요 집회 이런 현장에 가봤던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이제 수요 집회나 기림의 날 행사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활동들에 비해서 규모도 컸고, 또 이제 사람들의 이런 이제 힘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는데, 이번 연도가 이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일인데, 꼭 사람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을 외쳤던 것처럼, 수요 집회 현장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한결같아 보여서 마치 이제 독립운동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귀향사랑 소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몸으로 직접 많이 뛰었었는데 최근에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요 집회라든지 뭐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언론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수요 집회나 그런 부분 변동 사항이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었는데, 정의기억연대 이제 윤미향 대표님이나, 뭐, 이제 나눔의 집,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를 제가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그분들의 이런, 좀, 차별화된 이런 모습을 좀 살짝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였던 윤미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꾸준히 이제 SNS에 자신의 게시물에 할머니들하고 했던 지난 활동 이력들을 올리고 계시는데, 활동 이력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자신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할머니들 위주이고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다수의 할머니들을 챙기시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 또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욕구를 채웠다는 점에서도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잠잠해지고 이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대표님이 새로 뽑히게 되면서 이제 수요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요 집회 이제 선언문 같은 거를 이제 낭송하시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대표님 뽑히셨으니까 이제 윤미향 대표님이 했던 그런 안 좋은 일보다는 새로운 대표님이 이제 새롭게 좋은 일들로 이렇게 꾸려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기억에는 지난번에 보령 문화의 전당이 그 수요 집회 하면은 떠오르는 장소가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인데 그 소녀상을 만드신 분들이 직접 보령에 오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들하고 인증샷도 좀 찍은 것 같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들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교류에서 어떤 들었거나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있으면은 간단히 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수요 집회 천회를 맞이해서 이제 소녀상 작가님 두 분이 부부세요. 부부지간이신데 김석영, 김운성 작가님들께서 이제 수요 집회 천회를 맞이해서 소녀상을 제막하셨는데 이제 소녀상이라는 그 작가님들이 이제 초청이 되셨어요. 보령 문화연당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첫 만남이고, 이제 SNS 통해서는 이제 저의 게시물이나 또 제가 작가님들의 게시물을 보는 등 서로의 공유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배웠을 때 제 얼굴과 제 이름을 대었을 때는 작가님들이 좀 어색해 하시면서 좀 잘 못 알아보셨는데, 제가 이제 SNS상의 닉네임인 귀향사랑 소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남자 작가님이신 김우성 작가님은 이제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이 여자 작가님은 SNS 활동을 잘하지 않으시지만 남자 작가님은 저의 게시물을 많이 봤다고 정말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녀상 문제도 이렇게 다루고 있었지만 이제 효순 미선 이런 어린 소녀들의 이제 장갑차, 미국 장갑차에 이제 깔려 죽은 그 소녀들을 위로하는 형상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작가님들보다도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도 작가님들처럼 나만의 특색을 갖고 활동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버드대 교수가 이 위안부 여성들은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몸을 판 여성들이다 라는 논조의 글을 실어서 논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나요? 그 논쟁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접했는데 아직도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만행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역사 왜곡이 되는 이제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고정적인 이제 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역사의 이제 발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제 영화 어벤져스의 이제 주인공이자 뭐 이제 나오신 여자 주인공분이 이제 뭐 가모라 역할을 맡으셨던 이제 해외 배우분이 이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이 등장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역사의 희망의 끈은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 민영이가 별명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귀향 사랑 소녀로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제2의 유관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복장도 오늘 요 복장으로 입을지 유관순 복장으로 입을지 고민하다가 3.1절 당일이 아니라서 이거 입고 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닉네임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드나요? 두 닉네임 중에 굉장히 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내적 갈등이 좀 되긴 하는데 저는 귀향사랑 소녀도 유관순 열사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좋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귀향사랑 소녀나 유관순 열사나 이런 닉네임을 갖게 된 의미는 어쨌거나 제가 그분들처럼 활동하지 못했지만 독립기사나 순국 선열분들처럼 앞으로 제가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분들의 희생처럼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사의 바른 이런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 또 유관순 열사의 그런 이제 뭐 제2의 유관순 열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유관순 열사를 닮은 만큼 그분의 그런 큰 뜻을 이어받아서 나도 제2의 유관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닉네임 갖고는 이렇게 딱히 선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영상이 3.1절 관련해서 찍는 영상인데 우리가 앞서 위안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귀향사랑 소녀 제 유관순 별명 갖고는 민영 입장으로서는 오늘 3.1절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위안부 문제 어떤 관련성이 있다 생각해요? 이제 3.1운동도 위안부도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국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3.1운동은 일본 무단 통치에 반발했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평화로운 이제 시위 집회가 일어나는 시위나 3.1운동이나 어쨌거나 일본 정부의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이제 붕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가 이제 밀접하지 않지만 이렇게 또 연밀하게 또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이제 보령이고 근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인데 보령도 3.1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우리 보령을 또 만세보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만세가 또 관련도 있다라고 이런 설도 있어요. 혹시 우리 보령과 3.1운동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이제 보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는데, 보령 3.1운동 하면 이제 주산에 있는 주렴산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3.1운동 이제 근원지였고, 이제 주산 이제 초등학교를 둘러싼 길을 이제 만세운동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3.1운동이 거기서부터 이제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보령에서도 3.1운동이 이렇게 발발했구나. 그리고 우리 보령도 이런 3.1운동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라고 이제 저는 그런 지식을 새롭게 접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곳이 이제 먹방 라인이라는 곳인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지난번 여기 왔었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알아봤었다라고 그때 제2의 유관순이라고 이렇게 알아봤었다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본인은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또 많이 알아보고 이제 민영이의 활동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또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아봐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되게 고마운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제약이 있지만 2021년 귀향 사랑 소녀로서 제 유관순 열사
라는 별명의 후예로서 앞으로 가고 있으면 한마디 해줄래요? 저는 앞으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신축년 새해에는 물론 매년 하는 말이지만 작년보다는 더 나은 발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난 역사들은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 또 여러 국가 재난 이런 여파를 떠나서 저는 항상 변함없이 SNS 활동했던 부분이나 이제 소녀상 찾아가서 활동했던 부분 또 여러 지역 다니며 답사했던 부분은 변함없이 시간이 되는 대로 꾸준히 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제1교포세요. 제1교포인데 이제 영화 귀향에서 이제 일본 순사 역을 맡으셔서 이제 끝자락에 이제 주인공을 좀 이렇게 죽이는 장면에서 이제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으셨지만 이렇게 마음은 굉장히 여리신 정무성 배우님께서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본인은 일본인이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아픈 역사를 잘 모르신다는 그런 진실된 얘기를 보고 저는 새삼 진짜 이렇게 제1교포 같은 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역사를 모른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런 분들의 이런 진실된 마음을 본받아서 저는 더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각오 밝힌 바와 같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촬영하는 것처럼 뭐 작가 문학 채널도 좋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